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매월 50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0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 용돈도 주고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하고 갑자기 병원 갈 일 생겼을 때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죠. 국민연금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수입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 후 투자의 기본 원칙. 둘째, 월 50만 원을 만드는 구체적인 5가지 방법. 셋째,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단계별 로드맵.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교육 목적의 정보 제공입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금융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과 상담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투자의 기본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원금 보존이 최우선입니다. 젊을 때는 투자해서 손해를 봐도 다시 일해서 벌면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한 번 잃은 돈을 다시 모으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원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 10% 수익 보장합니다. 100% 안전하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이런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라옵니다. 이게 투자의 철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매달 정기적으로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목돈 받는 것보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받는 게 생활하기 훨씬 편합니다. 월세 받듯이 월급 받듯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세 번째 원칙, 물가 상승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10년 전 짜장면 값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바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만약 우리가 연 1%의 이자를 받는데 물가가 연 3%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 2~3% 이상은 수익이 나야 돈의 가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금 보존, 안정적 현금 흐름, 그리고 물가 상승 대응. 이 세 가지가 바로 은퇴 후 투자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월 50만 원을 안전하게 만드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하는 겁니다. 채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정부나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정해진 이자를 받는 거예요. 국채는 나라에 빌려주는 거고 회사채는 회사에 빌려주는 겁니다. 만기가 되면 빌려준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그동안 이자도 받습니다. 그럼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대략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면 됩니다.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국고채, 즉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50%를 투자합니다. 지금 3년짜리 국고채가 연 3.5%에서 4% 정도 이자를 줍니다. 우량 회사채의 30%를 투자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채권이면 연 4.5%에서 5%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트리플 A인 회사채에 나머지 20%를 투자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1억 5천만 원을 연 4% 이자로 투자하면 1년에 600만 원을 받습니다. 600만 원을 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5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이 방법의 장점은 뭘까요? 첫째, 원금이 거의 보장됩니다. 특히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100% 돌려받습니다. 둘째, 이자가 정해져 있어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셋째, 만기가 되면 원금을 100%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기를 잘 분산시켜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3년짜리로 사면 3년 후에 한꺼번에 만기가 와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금리가 떨어져 있으면 다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를 섞어서 사십시오.
그러면 매년 일부가 만기가 되고 그때그때 좋은 조건으로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 중간에 급하다고 팔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채권도 주식처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도에 팔아야 할 돈은 채권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배당주에 투자하는 겁니다. 배당주라는 게 뭐냐면요. 매년 또는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주식입니다. 우리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주식을 사면 회사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나눠줍니다. 이게 배당입니다. 이 방법으로 월 50만 원을 만들려면 대략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통신회사들, SKT, KT 같은데요. 이런 회사들은 매년 안정적으로 배당을 줍니다. 은행주들도 좋습니다. 특히 우선주라고 있는데 이건 보통주보다 배당을 더 많이 줍니다. 전력회사, 가스회사 같은 공공성 있는 회사들도 배당을 꾸준히 줍니다. 그리고 리츠라고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임대료를 받아서 배당해주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을 고를 때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배당률이 5에서 6% 정도 되는 회사. 배당률이란 주식가격 대비 배당금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가격이 10만 원인데 1년에 5천 원 배당을 주면 배당률은 5%입니다. 둘째, 최소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준 회사. 작년에만 배당 많이 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꾸준히 배당을 준 회사가 앞으로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배당 성향이 30% 이상인 회사. 배당 성향이란 회사가 번 돈 중에 얼마나 배당으로 주는지 비율입니다. 30% 이상이면 주주들을 생각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요, 분기마다, 즉 3개월마다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 되면 배당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주가도 오를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1억 5천만 원 전부를 삼성전자만 산다거나 SKT만 산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한 회사가 어려워지면 배당도 못 받고 주가도 떨어져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최소 10개 이상 종목에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1,500만 원씩 10개 종목에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한두 개 회사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로 버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제 1억 5천이었는데 오늘 1억 4천이 될 수도 있고 내일 1억 6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 방법은 안 맞습니다. 배당만 꾸준히 받는다는 마음으로 주가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방법은 월지급식 펀드입니다. 펀드라는 거 아시죠?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월지급식 펀드는 매달 일정 금액을 통장으로 넣어주는 펀드입니다. 정말 편합니다. 한 번 가입만 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돈이 입금됩니다. 연금 받듯이 말이죠. 이 방법으로 월 50만 원 만들려면 대략 1억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월지급식 펀드도 종류가 있습니다. 채권형 월지급식 펀드는 주로 채권에 투자해서 안전합니다. 배당형 월지급식 펀드는 배당주에 투자해서 조금 더 수익을 노립니다. 혼합형은 채권과 주식을 섞어서 중간 정도입니다. 장점은 뭘까요? 첫째, 매달 자동 입금됩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둘째, 전문가가 운영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셋째,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억이 없어도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수수료를 꼭 확인하십시오. 펀드는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이게 수수료로 빠져나갑니다. 연 1% 이하인 펀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1%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년이면 10%입니다. 큰 돈입니다. 또 하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형, 배당형은 주가가 떨어지면 원금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시려면 채권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익률이 좋았다고 해서 미래도 좋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 3년간 연 8% 수익, 이런 광고 문구에 혹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짜리 집이 있어야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기준으로 대략 2억 원대 중반 정도 되는 집이면 가능합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장점은요, 평생 보장입니다. 100세, 110세를 살아도 계속 받습니다.
정부가 보증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정부기관이 운영합니다. 집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집을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요? 자녀들이 받은 연금과 이자를 갚으면 집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을 팔아서 정리하면 됩니다. 만약 집값이 받은 연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증하거든요. 농지연금은 농사 지으신 분들을 위한 겁니다. 농지를 가지고 계시고 5년 이상 농사를 지으셨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땅은 5,0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모두 평생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5번째 방법은 여러 가지를 조합하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말 들어보셨죠? 투자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1억 5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7,500만 원은 국채와 회사채에 투자합니다. 전체의 50%입니다. 이걸로 매달 25만 원 정도를 만듭니다. 4,500만 원은 배당주에 투자합니다. 전체의 30%입니다. 이걸로 매달 18만 원 정도를 만듭니다. 3천만 원은 월지급식 펀드에 넣습니다. 전체의 20%입니다. 이걸로 매달 12만 원 정도를 만듭니다. 25만 원 더하기 18만 원 더하기 12만 원, 총 55만 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목표였던 50만 원을 초과 달성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 뭐가 좋으냐면요.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보완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배당주에서 손해를 봐도 채권은 안정적으로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져서 채권 수익률이 낮아져도 배당주는 배당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투자금 외에 예비자금을 꼭 따로 가지고 계십시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는 현금으로 은행에 놔두십시오.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기거나 경조사가 있거나 뭔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입니다. 이 돈까지 투자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지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현재 상태 파악하기. 첫 번째 단계,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종이 한 장 꺼내시고요. 적어보십시오. 은행 예금 얼마, 적금 얼마, 주식이나 펀드가 있으면 그것도 적으시고요. 퇴직금이나 보험 만기 환급금도 적으십시오. 전부 더하면 투자 가능한 총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하십시오.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병원비, 보험료, 경조사비 등등. 한 달에 보통 얼마나 쓰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수입도 적으십시오.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얼마, 배우자가 일하시면 얼마,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아, 나는 한 달에 얼마가 더 필요하구나.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얼마구나.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2단계, 목표 설정하기. 두 번째 단계, 목표를 명확히 하십시오. 월 50만 원이 목표라면 그게 딱 맞는 금액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7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30만 원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받아야 하는지도 생각하십시오. 10년, 20년, 평생.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간에 따라 투자 방법이 달라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위험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지 솔직히 판단하십시오. 원금 1원이라도 잃기 싫어 라고 하시면 채권 위주로 가야 합니다. 원금이 10% 정도 오르락내리락 해도 괜찮아 라고 하시면 배당주도 섞을 수 있습니다. 3단계,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세 번째 단계, 실제로 돈을 배분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최소 3가지는 조합하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0대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채권의 70%, 배당주의 30%. 아직 젊으시니까 배당주 비중을 조금 높여도 됩니다. 70대 이상 분들은 더 보수적으로 가시켜 채권의 80%, 월지급식 펀드나 안전자산의 20%. 나이가 많을수록 안전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투자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이 있다면 처음에 5천만 원만 투자해 보십시오. 3개월 정도 해보고 괜찮으면 그때 추가로 5천만 원 더 넣고 또 3개월 후에 나머지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걸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4단계, 정기 점검하기. 네 번째 단계,
투자하고 끝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3개월마다 확인하십시오. 이번 달에 얼마 들어왔지? 수익률은 괜찮은가? 예상한 대로 되고 있나? 6개월마다 한 번씩은 리밸런싱을 하십시오. 리밸런싱이 뭐냐면요. 원래 계획대로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채권 50%, 배당주 30%, 펀드 20%로 시작했는데 6개월 후에 보니까 배당주가 잘 돼서 40%가 됐고 채권은 45%가 됐습니다. 그러면 배당주를 조금 팔아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원래 비율인 50대 30대 20으로 다시 맞추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전문가 눈으로 봐달라고 하십시오. 무료 상담 많이 해줍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함정 1. 고수익 유혹. 선생님, 이거 투자하시면 한 달에 10% 수익 보장합니다. 100% 안전하고 은행보다 10배 이자 줍니다. 이런 말 들으면 일단 의심하십시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있고 대부분은 사기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등록 안 된 업체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친구가 소개해줘도 교회 집사님이 권해도 절대 안 됩니다. 함정 2. 전재산 올인. 절대로 모든 돈을 한 곳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펀드가 정말 좋대. 이 주식은 100% 오른대. 그래서 전 재산을 거기 넣으시면 안 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바구니를 떨어뜨렸을 때 전부 깨집니다.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하나 떨어뜨려도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쓸 돈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에 놔두십시오. 또 하나, 이해 못하는 상품은 절대 사지 마십시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직원이 좋다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함정 3. 빚내서 투자. 절대로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거 투자하면 월 5% 버는데 대출이자는 월 3%니까 차액 2%는 내 이익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는 무조건 내야 합니다. 투자로 손해보면서 대출이자까지 내야 하면 집까지 날릴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도 안 되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더더욱 안 됩니다. 있는 돈으로만 하십시오. 충동적 결정.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전화로 오늘만 특별히 이 조건들입니다. 이렇게 서두르게 만들면 99% 사기입니다. 좋은 상품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생각해 본다고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자녀들과도 상의하십시오. 아버지, 이거 이상한데요? 자녀가 말리면 일단 멈추십시오. 잠깐 세금 이야기도 하고 가야겠습니다.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냅니다. 얼마나 내느냐? 15.4%를 뗍니다. 예를 들어 이자를 100만 원 받으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건 84만 6천 원입니다. 15만 4천 원은 세금으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1년에 2천만 원 넘게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건 좀 복잡하니까 세무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십시오. ISA는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돈을 넣어서 투자하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안 냅니다.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배우자와 자산을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2억을 한 사람 명의로 하는 것보다 남편 1억, 아내 1억 이렇게 나누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도 활용하십시오. 여기에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은 복잡하니까 세무사와 한번 상담하시는 걸 권합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 금융감독원 파인사이트 fine.fss.or.kr 여기 들어가면 모든 금융상품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은행 예금이자가 높은지 어떤 펀드 수익률이 좋은지 다 나옵니다. 계산기 사이트 국민연금공단에 가면 내가 받을 연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면
주택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도 다 계산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얼마를 받을까? 이런 걸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곳,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에서 무료 교육을 많이 합니다. 각 지역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시니어 금융교육을 합니다. 가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원룸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하십시오. 최소 3가지 이상 방법을 조합하십시오. 셋째,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3개월마다 확인하고 1년에 한 번은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넷째, 긴급 자금을 따로 확보하십시오. 투자금 외에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찾을 수 있게 놔두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은퇴 자산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입니다.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충분히 공부하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십시오.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국투자자보호재단에서도 무료 상담해줍니다. 각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후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은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